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훈풍을 탔습니다. 이에 길리어드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등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캘리포니아 내 병원 의료진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 병원에서만 175명의 의료진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UC 계열 대학에 이어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교도 2021-22학년도 입시 요강에서 SAT 시험을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UC 계열 대학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으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US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LA 카운티 주민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요양원에서 발생 비중이 높아 관련 시설 직원들과 노인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LA 국제공항 항공편이 95%가 줄어들며 역사상 최대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타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하 지역 신문인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와 버뱅크 리더, 라케나 벨리선을 폐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긴급 부양체계 하나로 국민에게 주는 $1,200 지원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트 재단 이사장이 일부 우파 세력과 음모론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정상화 3단계 방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확대 문제와 검사 능력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의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힌 뒤 미네소타주, 버먼트주 등 일부 주에선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대승으로 마무리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한 정당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기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치료제 등장 기대가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전문 매체인 STAT 뉴스는 시카고대 연구진들이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결과 대다수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빠르게 회복돼 일주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아직 임상시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이달 중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길리어드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등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한 3단계의 경제활동 정상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최종 판단은 주지사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경우 상황이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탐리 연구 담당 대표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엄청난 일로 백신보다도 더 빠르게 경제 및 일상사회 생활을 재개할 수 있을 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치료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확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히면서 일부 주에서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올랐고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2에서 3%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를 환자 120여 명에게 투약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퇴원했다고 한 의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재개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바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긴 생활 변화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뉴 노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곧바로 비행기를 타거나 공연장에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는 2월보다 6.7% 떨어져 60년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69만 9,105명, 사망자는 3만 6,727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만 8,888명, 사망자는 1,021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567명이 추가돼 총 11,391명입니다. 사망자는 40명이 추가돼 총 495명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캘리포니아 내 병원 의료진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자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UCLA 병원에서만 175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외래병동, 소아과, 노인병학과, 딜리버리 유닛 등의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5명,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 병원에서 8명, 샌페드로에 위치한 메리 메디컬 센터에서 30명,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산타클라라 밸리 메디컬 센터에서는 감염자 6명과 1명의 사망자, 세크라멘토에 있는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에서는 10명 등입니다. LA타임스가 진행한 의료진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스크 등 보호 장비가 충분치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LA 카운티 주민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스테이트 대열 계약도 SAT 시험을 입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LA 카운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1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3월과 4월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순 LA 카운티 주민의 61%가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4월 중순엔 45%로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직장을 지닌 주민의 숫자가 62%에서 52%로 감소했습니다. 흑인과 라티노가 백인에 비해 직장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실직자 수가 높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LA 카운티 실직자 가운데 25%만 실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3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UC 계열 대학에 이어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교도 2021-22년 학교년도 입시 요강에서 SAT 시험을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스테이트 총장 티모시 화이트는 SAT 시험을 입시 요강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1 가을학기, 2022 겨울학기, 그리고 2022 봄학기 입시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주현입니다. 코로나19와 행정명령으로 인해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하면서 LA에서 항공편 여행이 95%가 줄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LA 국제공항이 역사상 최대의 침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 항공기 운항이 55% 감소했는데 이마저도 정상 궤도로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TSA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적으로 9만 5천여 명의 탑승객들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는 지난해 이맘때 230명을 검사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라 경제적 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항공업계 그리고 연관 사업체들은 총 29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하 지역 신문인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와 버뱅크 리더, 라카네다 벨리선을 폐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익이 악화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와 버뱅크 리더는 오는 토요일, 라카나다 벨리선은 목요일 폐간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늘 노인센터 인근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를 찾아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허브웨슨 LA시의원이 시니어센터에 도시락 200개를 도네이션했으며 노인센터는 옥스포드팍 노인 아파트와 세인트 제임스 매너 노인 아파트 등의 한 식당 박대감 내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각 100개씩 총 200개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마스크 등 보호장구 부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가주에서 N95 마스크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것을 거부한 간호사 10명이 정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스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N95 마스크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것을 우려해오다 결국 지난주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마스크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들 간호사 10명의 근무를 정지시켰고 현재 간호사들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간호사 노조 측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모든 간호사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간호사들에게 N95 마스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마스크 공급을 더 늘리고 매일 소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9,2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즈노 카이저 퍼머넌트 메디컬 센터도 간호사 10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요양원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아 관련 시설 직원들과 노인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7일 캘리포니아의 요양원에서 3,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전역의 400개 시설에서 시행된 테스트에서 얻은 수치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집에 머무르는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툴레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거주자나 직원 167명 중 15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요양원이 바이러스의 주요 발원지로 꼽히고 있으며 카운티 내 사망자 중 약 30%가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롱비치에서 그 숫자는 70% 이상이며 파사다나에서 발생한 16명의 사망자는 모두 장기 요양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내 4곳의 요양원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곳의 요양원에서는 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페로 국장은 이러한 기관들에서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And this now represents 36% of all of our deaths. So we are extraordinarily worried about the outbreaks that continue to happen across the many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N95 마스크 등 요양원 직원들을 위한 의료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바이러스 확산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UC 계열 대학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으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클래스 사이즈를 늘리고 클래스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UC 계열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UC 계열 대학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UC 계열 대학은 코로나 사태로 총 5억 5,8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학생들이 기숙사와 식사 플랜 등을 취소하면서 3억 1천 달러의 손실이 생겼고 UC 메디컬 센터가 일부 진료와 수술이 중단되면서 2억 4,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넷 나폴라티노 UC 총장은 지난 15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의회 지도부에 재정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2억 6천만 달러, 보건국에서 1억 7,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UC 측의 입장입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연구소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UC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UC 직원도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UC의 의료시설로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UC 메디컬 센터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연구소에서는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앞서 6월 30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감원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5년간 학비 인상을 하지 않는 방안에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UC 계열 대학 학생 대표들도 UC 대학이 홀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면 앞으로의 UC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UC 측이 학생들의 기숙사와 식비를 환불해주고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와이파이와 랩탑까지 제공했다라면서 UC 혼자서 이 모든 재정 손실을 책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주 정부는 UC에서 제출한 추가 재정 서류들을 검토 중이지만 가주도 코로나19로 인해 35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돼 추가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UC가 추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면 클래스 사이즈를 늘리거나 클래스 숫자를 줄이고 학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재정난에 대처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UC 계열 대학의 교육 수준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긴급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에게 주는 1,200달러의 지원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나온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고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이번 주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은 자신의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면서 2018년 숨진 친구 부친이 1,200달러를 수령했다고 말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정 자문역으로 일하는 한 금융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로 1,200달러가 입금됐다는 글을 올렸고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부친 모까지 합해 2,400달러를 받았다는 트윗을 썼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사망자에게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제정된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급한 1인당 250달러의 지원금이 사망자 7만 1,500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셜 시큐리티 수급자들을 돕기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해 5,20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들에게 약 1,8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 전에 수령자의 사망을 알지 못해 이루어졌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IRS의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의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이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힌 뒤 일부 주에선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자택 대피령을 더 연장한 뉴욕 주지사의 경우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자 추적과 격리 조치 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지침은 코로나19 환자 수와 증상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실행 시기와 책임은 주별 판단에 맡겼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지사의 몫이 된 가운데 텍사스, 오하이오 등 일부 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분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 버지니아주 등 미 곳곳에선 때맞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이 주지사에게 경제활동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들을 트윗에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만 명, 사망자 3만 4천 명을 넘긴 미국은 주별로 피해가 천차만별인 상황. 피해가 집중된 뉴욕주에선 강제 자택격리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더 연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안전을 담보한 경제 재개는 대규모 검사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develop a testing capacity that does not now exist. 쿠오모 주지사는 검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을 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양측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폐쇄된 미국을 열기 위해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에워싸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전략으로 대규모 검사와 고립, 격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상화 3단계 방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확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발병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무증상 감염자와 그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엄청난 검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자들도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능력의 결여가 2차, 3차 코로나19 발병 파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간 검사 문제와 관련해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검사 부족은 전임 정부 탓이며 미국은 한국 등 그 어느 나라보다 검사를 많이 했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등 수차례에 걸친 말바꾸기 형태를 보여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AP통신도 검사 역량 부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회복 시도에 구름이 드러지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통제에 필요한 수준으로 검사를 증대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3단계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충분한 검사 프로그램 확보가 1단계 진입 요건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 감염병 학회 이사회 멤버인 존 린치도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정상화에 앞서 검사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국면에서 경제 정상화 권한을 놓고 한바탕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지지사 간에 오늘 2라운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활동 재개를 좌우할 관건으로 떠오른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을 두고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경제 정상화 결정에 대해선 서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던 두 사람이 검사 역량 확충의 주체를 놓고는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 뒤바뀐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 대응을 위해 세계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뉴욕과 같은 주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하지 말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의 폭풍 트윗을 올려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는 일하는 데 더 시간을 쓰고 불평하는 데는 시간을 덜 써야 한다며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일일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브리핑과 대비를 이루며 주목을 끌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날 장외 설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 시행과 적용에 대해서는 주지사들에게 그 권한을 넘긴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백신 개발 등을 위한 기부 행사를 이어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일부 우파 세력과 음모론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게이츠 이사장이 코로나19를 만들었다거나 이 백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에 기초한 공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에서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미디어 분석업체인 지그널랩스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거짓 정보 가운데 게이츠 이사장과 관련된 거짓 정보가 가장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페이스북에는 게이츠 이사장과 코로나19에 대한 16,000건 이상의 거짓 정보가 게시됐으며 이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건수가 90만 건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 3월과 4월 게이츠 이사장에 대한 거짓 정보를 게시한 인기 상위 10개의 유튜브는 50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게이츠 이사장의 비판적인 지적 이후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WHO에 코로나19 대응 잘못을 주장하면서 자금 지원 보류를 선언하자 게이츠 이사장은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의 보건 위기가 닥치는 와중에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위험한 소리라면서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WHO가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게이츠 이사장의 비판 이후 24시간 만에 화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위터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최소 27만 건 이상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5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은 우리 모두가 게이츠의 인스타그램에 물려가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정상화 복귀에 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악수를 하지 않는 등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톰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오늘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뉴노멀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수도꼭지를 조금씩 돌려 여는 것이라며 현명한 조치는 노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뉴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 노멀에 대해 아픈 사람은 외출하지 않고 한동안 사람들이 악수하지 않으며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또 비영리 단체 바이털 스트래티지스가 주최한 웹세미나에서 자택 대피 조치는 전략적 후퇴일 뿐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현재 공포에 휩싸인 채 집에 갇혀 있거나 병원에 고립돼 있다며 미국을 다시 열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에워싸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워싸기 전략을 위해서는 검사와 고립, 격리, 바이러스 찾기를 병행하는 사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백신을 연구하는 미국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연방수사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토냐 우고레츠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전날 민간 연구기관 에스펀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특히 자신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기관 중 일부에 대한 침입과 정찰 활동을 확실히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위기 상황이 아닐 때도 기업의 기밀과 다른 연구 결과를 훔치려는 사이버 공격 시도를 해왔지만 그러한 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망한 치료법이나 잠재적인 백신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와중에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그리고 해당 기관이 가진 독점적 정보를 훔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종종 바이오 제약 산업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번 위기 동안에 확실히 활동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의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의료연구기관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된 지식 재산이나 다른 민감한 자료를 훔치려고 하는 위협 행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를 보호할 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북한과 이란 등 제재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이란과의 교역에 물꼬가 트였는데 대북 교류 협력에도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교역에 대해 내놓은 설명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 나라별로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의약품과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항목까지 제재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I've heard people talking about sanctions. The world should know there are no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supplies, pharmaceuticals from going to Iran. 미국 입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9월부터 막혔던 우리와 이란의 인도적 교역은 지난 6일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란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진단키트와 체온계 같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과 이란에서 수요가 많은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제조사들이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한 달 정도 뒤면 물품이 이란에 전달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제재 국면 속에 북한에도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등 의료품이 지원될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여러 차례 공개 제안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health sector, especially at a time of this contagious disease, is necessary. We have made that offer, but so far we've not received any positive response.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부상하면서 여러 나라의 정보와 물자를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 협력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의 절반인 1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핵 항모 루즈벨트함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데 프랑스 국방부는 초동 대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고람. 승조원 2,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2,01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8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감염자 중 545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24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해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Concernant la santé de nos marins, ce sont actuellement la vingtaine de marins qui sont à l'hôpital d'instruction des armées à Sainte-Anne, près de Toulon. Et nous avons également un marin qui est toujours en réanimation. 샤를 드고람은 나토 연합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달 초 의심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작전을 중단하고 12일 프랑스 남부에 있는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기 시작했는지,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함장의 작전 중단 요구를 해군 상층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집단 감염은 샤를 드고람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핵항모 시워드워 루스벨트함에서 환자가 발생해 14일까지 5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스벨트함의 승조원이 4,800명으로 샤를 드골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샤를 드골함의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대상은 바로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자들이 대거 숨진 데에는 감염된 고령자들이 바이러스에 방비가 안 된 탓도 있지만 방역 실패라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주검이 무더기로 발견된 스페인의 한 요양원입니다. 코로나19가 퍼지자 감염을 우려한 직원들이 노인들을 방치한 채 도망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산채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A esta residencia, por ejemplo, hemos venido a una sección que con 6 autobombas que trabajan aquí con sus equipos de protección individual que hacen las labores de desinfección, como se ha hablado antes. 미국 뉴저지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17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t was overwhelming, I think, for the people that were inside, the staff. The staff was overwhelmed by the number of bodies that were becoming deceased. 주 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뉴저지 전체 요양원에서 471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5개 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50% 안팎이 요양원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이 물리적 거리 두기도 어렵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많아 전염에 취약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방역 실패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에 있는 요양원과 병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지난달 8일 롬바르디아 주정부가 병상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복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방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 참사를 놓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국민들을 더욱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례 없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국민이 준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패배 원인과 수습 방안을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대위 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고개 숙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에 황교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재창당의 부흥과는 당 쇄신 작업에 내전하겠습니다. 거대한 오판을 했다. 막말 파동 탓이 컸다. 황교안 대표가 또는 공천이 문제였다.
패배 원인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죄인의 심정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러서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비상대책위 구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곧장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중진 의원 일부와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당내 의견 합치가 먼저다. 조기 전당대회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쇄신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변화하지 않는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당을 개혁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두 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민주당 최다 의석을 만든 이번 선거 결과 어떤 세대의 선택이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을까요? 유권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50대가 승부를 갈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별 득표율, KBS 출구조사의 연령대별 투표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30, 40대의 민주당 투표 성향이 가장 높은데 50대 49.1%로 실제 민주당 득표율과 가장 비슷합니다. 50대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 건데 60대보다는 40대에 더 가깝고 20대와 가장 유사합니다. 한때 보수표로 분류되던 50대가 변한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40대는 문재인 후보에 더 표를 줬는데 이 40대가 이제 50대가 된 겁니다. 현재 50대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찍는다는 것도 없고 과거에는 이제 정당들을 많이 보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시절이 많이 바뀌었고 좀 더 좋은 정책 또는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어떤 정당에서 피느냐에 대한 지역주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따라 살림 잘해주는 사람 보면 되지 왜 어느 지역을 왜 따지고 있냐 어느 고향이 어디냐고 왜 따지냐고. 이른바 운동권 세대로 이념적으로는 여권에 우호적이지만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며 민생, 경제 문제에는 보수적입니다. 여기에 유권자 중 5명 중 1명일 정도로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두 가지의 성격들이 다 녹아져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어디를 표심이 옮기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세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시간이 가면 60대로 넘어갈 텐데 50대와 60대, 갈수록 진보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 지형이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보수고 30, 40대는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많이 했는데 이념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2년 뒤 대선엔 50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50대의 선택, 전체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총선 전부터 제기됐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 시설 연설이 모렐로 일단 잡혔습니다. 이 이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에 바로 들어가자고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 후유증이 심각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줄다리기 끝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오는 20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당장 예결위 심사를 시작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꿈의 숫자를 달성한 역사적인 압승에 취할 새 없이 연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합니다. 총선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 지상과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전쟁 승리가 우리의 총선 승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추경 심사와 또 실업 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총선 참패를 겪은 통합당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낙선, 수석은 공천 배제, 정책위 의장 겸 예결위원장은 경선 탈락하면서 원내 지도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생각할 겁니다. 국회에 제출한 내용들 일단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핵심은 속도라며 급한 불구기를 강조해온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하위 70%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7조 6천억짜리 정부 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13조 원짜리 규모로 수정해야 합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최종 조율하는데 야당 협조가 늦어지면 단독으로 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라며 추경 처리에 단독으로 나설 경우 슈퍼여당 첫 번째 행보가 자칫 오만하다는 역풍이 불지 않을지 여론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피고인 37명 가운데 12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 고소 고발이 난무했지만 보수야당 의원 대부분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올해 초에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총선에 발이 묶인 겁니다. 재판 대상인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지금 선거 준비에 굉장히 매달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시 한국당 소속 피고인 27명은 오는 28일부터, 민주당 10명은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21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당선인 12명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합당 당선인 9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김정재,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의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당시 여러 충돌 현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장제원 의원은 애초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당선인은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3명입니다. 세 사람은 공동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직을 잃는데 이 가운데서는 박주민 의원이 애초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법 취지가 동물국회를 막는다는 취지였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방해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범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국회법을 어겨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피고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손을 씻은 후 핸드드라이어보다 종이 타월을 이용하는 게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스대 연구팀은 손을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할 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용 앞치마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사람에 무해한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손에 묻혔습니다. 실험을 위해 손을 비누로 닦지는 않고 종이 타월이나 핸드드라이어를 이용해 손을 건조시켰습니다. 이후 이들은 병원에서 움직이게 한 후 병원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한 사람의 손이 닿은 샘플은 종이 타월을 사용한 사람의 손이 닿은 샘플보다 바이러스 오염 정도가 무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한 사람의 앞치마가 닿은 샘플은 종이 타월을 사용한 사람에 비해 오염 정도가 5배 높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네스 무라 박사는 손을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 손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오염 정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04.81포인트, 2.99% 급등한 24,242.4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5.01포인트, 2.68% 오른 2,87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7.78포인트, 1.38% 상승한 8,650.1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21%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약 3%, 나스닥은 6.1%가량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경제 재개 가능성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도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0.43% 급등했고 금융주도 5.57%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1.38%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8.1% 급락한 18.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20%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거래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14달러로 1.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2.01% 상승한 28.3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5월에서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는 합의를 이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1.9% 하락한 1698.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1%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만든 의료용 인공호흡기 첫 생산분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오늘 GM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M이 인디애나주 코코모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인공호흡기 수십 대가 전날 밤 트럭에 실려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도시권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포장에는 인공호흡기 2대와 이를 10주간 작동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다고 GM 측은 밝혔습니다. 제임스 케인 GM 대변인은 첫 생산분의 대다수는 물류센터 역할을 할 시카고 남동부의 게리 시카고 국제공항으로 가고 일부는 시카고 지역 병원으로 직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 지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영리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달보다 6.7% 떨어진 10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경지 선행 지수를 집계한 60년 역사상 최대 낙폭이라며 유례없는 갑작스러운 악화로 경제활동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지 선행 지수는 지난 1월에는 0.4% 올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던 2월에는 0.2%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지 선행 지수는 향후 3월에서 6개월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4월 17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훨씬 밑도는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49도, 해안 지역 62도,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면서 전국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6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